안녕하십니까. 시대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욱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이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인데요. 컨슈머 인사이트가 11일 날 발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체감 경제 추이 조사인데요. 이 우한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2월에 국가 경제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했다 그러면 3월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리포트는 우한 코로나가 개인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이제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 대유행 공포, 이게 이 공황 상태의 장기화를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올 봄이면 이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전염병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위기를 알려주는 지표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한폐렴,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변수까지 겹치게 된 겁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올해 1월달 세수가 6천억 원이나 펑크 났다는 겁니다. 1월 세수는 우한 코로나 변수가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국세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6천억 원 적게 거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국세 감소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그 월별 통계가 공개된 것이 2011년인데요. 그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정부 총지출은 50조 9천억 원입니다. 작년 1월 달보다 오히려 6조 5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 재정 수지는 1조 7천억 원 적자입니다. 이렇게 관리 재정 수지가 1월 달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월간 통계를 분석하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1월 경상수지 흑자도 심각한데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역시 우한 코로나 변수는 아직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체감 성장률은 이미 1%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대량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럴까요? 심각한 위기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까지 대폭락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도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2중, 3중의 변수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기가 지금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이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지난 9일 날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라 그러죠. 그만큼 지금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있어야만 대한민국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 또한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가지고 11.7%나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에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출입 10대국, 우리나라의 수출을 많이 차지하는 10개 나라 중에서 9개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립이라는 갈라파고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109개 나라가 역시 한국인 입국을 제한 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당장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한 코로나의 지역 감염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 경제도 완전한 침체 상태에 빠져들고 있고요. 또 의존도가 25% 되는 중국의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또 중간재 공급망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는 한마디로 재앙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미국 뉴욕대 교수인데요.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이번 경제 위기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 게 있는데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고의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극적인 경제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경제하고는 달리 지난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호황을 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경제가 변곡점에 빠질 우려가 나오니까 곧바로 즉각 대응이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날 현지 시간인데요. 우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여세, 우리나라 말하자면 근로소득세 같은 건데요. 이게 세금을 인하하겠다. 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 시급 노동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극적인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7% 넘게 폭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긴급 처방입니다. 일본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1조 6천억 엔, 그러니까 한 18조 되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한국 정부가 제일 먼저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방안이 코로나 추경안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추경 자체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기업 살리기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둔 파퓰리즘 성격의 지원책을 이렇게 엄청나게 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2조 원 넘는 상품권을 나눠주겠다. 이 발상 자체가 참 문제인데요. 오죽했으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뭐라 그랬냐면 추경안 분석안을 내놓으면서 이 사업계획이 부실한 대표적 사례다. 근데 그게 상품권 사업, 이게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 지역은 정작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우한 코로나 대책으로 제일 먼저 내놓는 게 뭡니까? 기업의 길을 살리거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위기의 기업들을 돕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엉뚱한 방향입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추경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저출산 예산이냐, 선거용 예산이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몰려오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될 기업을 살리는 쪽입니다. 이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대책본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정작 위기 극복의 핵심 부처가 여기에 신경 쓸 여력조차가 없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당장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부터 포기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화된 그런 관주도 경제, 이거 다시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갖게 될 텐데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정작 이런 기업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기업 지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선거를 앞둔 이 집권 여당은 오히려 친노동 정책까지 강화시키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날 한국노총과 선거연대를 하겠다 그러면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경영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친노동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은 지금의 경제 위기에는 도대체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만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파퓰리즘적 공약만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형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위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청와대도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하고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서 주요 경제 주체 간담회를 열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이런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후에 한 달 만에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효과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모여가지고 그저 잘해보자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투자나 열심히 하고 인력 고용 당부한다 그러면 안 하는 만큼 못합니다. 기업들은요, 돈이 되면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투자합니다. 인력 고용하지 말라 그래도요, 일감이 있으면 사람 많이 뽑게 됩니다. 그 말은 곧 기업들이 신나서 일할 여건만 만들어주면 저절로 투자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투자도 줄이고 인력도 덜 뽑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10일 날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 CEO들하고 같이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요, 긴급 회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당장 무슨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하고 시장을 잘하는 금융인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 그 자체로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우지수가 이 기대감 때문에 4% 반등세를 보인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하고 이 월가의 CEO 회동은 한국 정부의 문재인과 기업 총수 회동과는 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주로 대통령이 듣고 또 그 사람들의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한국은 대통령의 훈시를 일방적으로 듣고 총수들은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현격한 차이죠. 그러니까 허심탄회한 자리냐, 일방적인 지시에 사진 찍기를 위한 자리냐, 이 차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전혀 없던 규제를 만들고 총선 공약까지 반기업 친노동 정책 일색으로 채워가는데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타다규제법을 통과시켰죠, 국회에서.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까? 규제개혁을 그렇게 선전해왔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기업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의 사회이사들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가지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 독재 형태의 경제관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본격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 경제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 경제도 결단 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이 대한민국 경제를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만에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고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상경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버리고 친기업으로 선회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을 옥죄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주 52시간 근무제, 각종 반기업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야 됩니다. 그것만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지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에서 참 거지 같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